네, 이번에도 구독자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전에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이제야 좀 답변을 드리게 되네요. 구독자님 질문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달리기를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그 러닝의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주시면서, 트레드밀에서 달리는데 그건 너무 재미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외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야외 달리기를 많이 하시고 야외 달리기에서 어떤 정신적인 충족감 같은 것들을 많이 얻으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달리기를 하지 못하면 너무 답답하고 막 힘들고 그렇죠. 일단 이런 경우라면요, 어떻게든 나가지 않으면 답답함이 해소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달리기를 못해서 힘들다기보다는 나가서 달릴 때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 답이 없어요. 결론을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그런데, 저도 이런 기분이 들 때면은 갑자기 약간 그 우울한 그런 기분까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집에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다른 운동을 해도 사실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트레드밀을 달리실 때 조금이나마 좀 색다른 방법으로 달리시게 되면 약간은 그래도 조금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드밀 달리기에 좀 변화가 많거나 트레드밀 달리기에 스토리가 있으면 조금 더 즐겁게 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트레드밀 달리기에 변화를 주는 방법은요, 음악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애플 뮤직이라든지 스포티파이라든지 뭐 멜론이라든지 뭐 이런 진이라든지 플로우 같은 여러 가지 음악 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음악 앱들을 사용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달리기 음악 같은 거 들으시고 들으실 텐데, 아마 이제 검색하시면, 달리기 검색하시면, 러닝 검색하시면 달리기 좋은 음악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음악들을 듣고 달리실 때 음악의 어떤 분위기나 템포의 분위기, 흐름,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트레드밀의 속도를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잘 알고 계신 음악이 나오면 어느 부분에서 빨라지고 이 음악은 빠른지 느린지를 감각적으로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속도를 좀 다르게 하시는 거죠. 보통 트레드밀 속도가 뭐 369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이걸 한 번에 바꾸시는 것도 좋고, 뭐 좀 속도가 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9를 왔다 갔다 하시거나 10에서 11을 왔다 갔다 하시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악에 따라서 변화를 조금 주는 방식입니다. 러닝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러닝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좀 천천히 달리기를 하시다가 평소 페이스로 달리기를 하시다가 중간에 총 3번, 2곡씩 음악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속도를 살짝 빠르게 올려서 달리기를 하시는 겁니다. 혹은 그 반대도 괜찮아요. 반대로 하시면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길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동안은 좀 빠르게 달리시고 음악이 나온 동안은 사실 템포를 좀 낮추셔가지고 평소 달리기나 휴식을 하는 달리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재밌는 게, 제가 말을 길게 하면 할수록 막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말이 끝나나 이런 것들 기다리실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말하는 시간과 음악이 나온 타이밍이 매일매일 뭐 완전 랜덤하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즐거운 재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트레드밀 달리기에 스토리가 있으면 조금 더 즐겁게 달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시면서 트레드밀을 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왕이면 이런 것들은 액션 영화 같은 것들이 좋은데요. 액션 영화에서 뭔가 화려한 액션 장면이 나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속도를 조금씩 따따따따 올리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화 시간이 너무 길다면 드라마를 보면서 뭐 드라마 같은 좀 짧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달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흐름에 따라서 달리기 속도를, 트레드밀의 속도를 바꿔가면서 달리실 때는 내가 마치 그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나 거기 나오는 다른 어떤 인물이 된 것처럼 상상을 하시면서 달리시면 좋아요. 새로운 인물이 됐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인공이나 뭐 주인공 옆에 있는 다른 캐릭터에 조금 빙의하셔가지고 상상을 하시면서 달리시게 되면 정말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 방송을 보시면서도 이런 걸 쓰실 수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서도 이런 거 쓰실 수 있고,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들도 보면 초반에는 천천히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중반부터 점점점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후반부에는 클라이막스를 찍고 나중에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빌드업하는 과정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드라마 보시면서 하시는 거 좋고, 국내에는 사실 이런 게 별로 없지만 해외에는 다양한 팟캐스트 드라마들이 있어요. 정말 이거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요. 특히나 애플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국내 팟캐스트는 해외 게 좀 잘 없는데요. 애플 팟캐스트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다른 해외에 있는 팟캐스트 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검색하시고 보면은 그 안에 드라마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들으시면 오디오 드라마인데요. 이게 오디오 드라마가 진짜 화면만 없을 뿐이지 영화 수준으로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더더욱 좋아졌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영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됩니다. 저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도 듣다 보면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들으시면서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속도를 높여가면서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긴장감이 해소됐을 때는 다시 천천히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진짜 재미있으실 거라서 오늘 해외 팟캐스트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답답한데, 그나마 실내 달리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겁니다. 그나마 실내 달리기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답답함을 느끼시거든요. 자, 그런 경우라면은 홈 트레이닝을 하시거나 실내 달리기를 좀 뭐 트레드밀, 그러니까 제가 이들은 건 트레드밀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홈 트레이닝 하시거나 실내 달리기, 제자리 달리기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실내 자전거를 타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이제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요. 이걸 하지 못할 때 생기는 어떤 기분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실내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혼자서 하시게 되면 금방 지루해지고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유튜브에서 실내 유산소 운동 이런 걸 검색하시거나, 특히 다이어트 홈 트레이닝, 다이어트 홈트 이런 단어를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조금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홈 트레이닝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내 달리기, 실내 제자리 달리기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런 실내 달리기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그걸 검색해서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실내 달리기는 생각보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레드밀이나 실내 자전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지루했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실내 운동은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로 운동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제안드리는데요. 하나는 정말 유산소 운동으로 타는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러닝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뭐 팟캐스트를 들으시거나 또 달리기 음악을 들으시거나 영화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타시는 거죠. 운동 자체는 지루하지만 또 다른 컨텐츠들로 이런 지루함을 좀 상쇄할 수 있고, 그 1시간이나 30분 정도 실내 자전거 타고 나면은 그때 느끼는 어떤 개운함, 땀을 흘렸을 때 느끼는 개운함이 달리기와 좀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은 충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이 지루한 실내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간에 끝내는 굉장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자전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스마트폰에다가 무료 인터벌 앱을 다운받으시고요. 인터벌 시간을 넣어서 돌리시면 됩니다. 인터벌 앱이라고 검색하셔도 괜찮고요. 타바타 앱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이런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도 높은 그 페달링 하는 시간은 15초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분에서 3분 정도 강도 낮은 운동을 이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한 4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5분 정도 그 실내 자전거를 가장 낮은 강도에서 페달링을 가볍게 하시면서 몸을 풀어주시고 5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까 세팅했었던 그 어떤 인터벌 트레이닝 갖다가 돌리는 거죠. 15초 동안 실내 자전거의 그 강도 조절하는 거 있죠. 텐션 조절하는 것들 쫙 돌려서 가장 높은 강도를 맞추시고요. 15초 동안 있는 힘껏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듦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이 15초를 억지로라도 이겨내고 다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실내 자전거의 강도를 가장 낮은 1로 강도 낮추시고 페달링을 천천히 해주시면서 근육을 풀어주시고요. 또다시 시간이 되면 15초 동안 최고 강도로 밟아주시고, 자, 요거를 4번 혹은 뭐 5번, 6번 이렇게 늘려가시면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거 15초 해보시면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10초 정도로 시간을 줄이셔서 시작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휴식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점점 이게 익숙해지면 휴식 시간을 줄이면서 강도를 높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페달링을 이렇게 15초 동안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요. 진짜 미친 듯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건 그만큼 또 부상 같은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실내 자전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지루함을 느끼기도 전에 우리 몸이 먼저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지 못할 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강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초반에는 좀 낮은 강도 시작하셔가지고 찬찬히 올려주시는 게 좋다. 이 부분은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힘들기 때문에요. 저는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저렴한 제품도 괜찮으니까 이런 그 실내 자전거 하나 정도를 구매해 두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접이식으로 나와 있어서 실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요. 달리기를 한 후에 몸을 풀어주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제품 같은 것도 상당히 쓸만하니까 요거 하나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년 정도 전에 사둔 실내 자전거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수명이 거의 다 한 것 같지만 급할 때 쓰기에는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내에다가 두는 트레드밀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쓰는 트레드밀. 근데 이거는 정말 구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제품도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 가격은 저렴한데 도저히 달리기용으로는 쓰기 힘든 그런 트레드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고장도 잘 나는 편이고요. 이게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서 AS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가끔가다 유통사나 뭐 제조하는 회사가 이제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이나 수입사가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도 생겨서 AS 문제도 좀 생기거든요. 구매하신다면 꼭 이제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사실 믿을 만한 회사 제품도 굉장히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데 이건 또 집에 놔두면은 너무 또 부피가 많이 차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집에 공간이 충분하시거나 정말 트레드밀을 열심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어떤 좀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처음에는 무리해서 트레드밀을 구매하시기보다는 실내 자전거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 또 무동력 트레드밀 많이 구매하시는데, 무동력 트레드밀은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초보자분들 쓰시면 정말 오래 못 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컨트롤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런 것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이 누군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요. 실내 자전거, 실내에서 그 야외에서 달리기를 하지 못했을 때 좀 생기는 이런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드린 방법으로도 채워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오늘 나는 어떻게 하지? 밖에서 달리기를 못할 때 집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운동을 하면 가장 내가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